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지난달 전국에서 이루어진 아파트 매매 중 가격이 상승한 거래의 비중이 10월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1015 대책이 시행된 수도권의 상승 거래 비중 감소폭이 지방보다 컸습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자들이 잔금 대출 중단 등으로 파산에 내몰리면서 법원 경매 물건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11월까지 법원 경매에 붙여진 지식산업센터가 전년 대비 2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가능성이 부동산 시장의 새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인사의 발언 이후 노원, 도봉, 강북과 금천, 관악, 구로를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기대가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고독한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칸트는 다른 때는 고독하게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즐겼지만 오로지 밥 먹을 때만큼은 혼자 밥 먹는 걸 피했다고 합니다. 혼자 밥을 먹으면 자신과의 생각과 마주하게 돼서 그 생각에 집중하느라 밥을 먹을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했다 하는데요. 식사를 하면서 소소한 수다를 떨고 또 농담을 하는 시간이야말로 기분을 전환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최근 바쁘다는 핑계로 혼자 밥 드시는 분들, 또 식사 시간에 휴대전화로 유튜브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참 많이 계시는데요. 오늘 저녁 시간만큼은 나랑 식궁합이 잘 맞는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서 따뜻한 식사 함께 하시면 어떨까요? 그런 따뜻한 친구가 생각나는 겨울입니다. 그런 친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방송 오늘도 여러분과 따뜻하게 함께 할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매주 화요일 이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따뜻하게 만져주실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입니다. OECD가 우리나라 특히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했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들만의 시장, 즉 주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면서 현금 부자들만의 어떤 각축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우려를 표했는데요. 실제 서울의 거래량 자체가 10월 15일 그 규제책 이후로 사실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가격은 계속해서 신고가를 하고 왔었단 말이죠. 지금까지. 그런 것들은 말 그대로 현금 동원력이 있는 능력자들이나 이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들만의 리그를 갱신해 나가면서 가격 자체가 계속해서 올라오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이제 입지에 대한 중요성은 뭐 누차 강조를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앞으로도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 내 집 관리를 함에 있어서도 내 집이 과연 서열로 따졌을 때 입지 서열 기준으로 했을 때 어느 포지션에 좀 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눈을 좀 키우셔가지고요. 부동산 관리나 투자에 있어서 좀 이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은 정보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통해서 좋은 정보도 전해드리고 또 여러분의 고민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3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 저희 방송 시간에도 성심성의껏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지만 조금 더 자세한 투자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직접 만나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실 수 있는 시간인데요. 어떤 분들 이용하시면 좋을지 소장님 소개 부탁드려요. 네, 방송 이용하셔도 좋고요. 1대1 상담 신청하시면 이제 좀 더 심화된 상담을 나누실 수가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소액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해서 많은 문의를 주시는데요. 뭐 한강벨트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 그러면서 노력만큼 그러니까 투자 금액보다 훨씬 더 좀 많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아직도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은 많거든요. 또 남들이 다 몰리는 곳은 그만큼 가격에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마치 상투 잡고 들어가는 또 그런 투자처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좋은 투자처와 나쁜 투자처를 잘 고를 수 있는 눈도 좀 키워가시는 시간이 되실 거니까 1대1 상담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1대1 상담 필요하시더라도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만나고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시청자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제가 현재 주택은 재건축이 들어가 있고요. 네. 그 이주에서 살고 있는데 네. 그 대림동 우성 1차 아파트하고요. 네. 그걸 매수해도 되는지. 어, 그다음에 그 건너편 네. 신대방동 600번지와 601번지 다세주택을 그쪽에 빌라주택을 구입해도 되는지 어떤 쪽이 나은지 문의 좀 드리려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지금 재건축이 된 상태고 이주해서 거주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이주 주택은 매수 안 하고 그냥 임대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예, 예. 그래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냥 집을 하나 더 매수를 하는 게 어떤가 보신 게 대림동의 우성 1차 아파트 보셨고 그리고 신대방동 600번지, 601번지 이거는 빌라 다세대 주택일까요? 예, 예. 그러니까 투자 면에서 그래도 어느 걸 좀 더 매수하면 좋을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소장님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문의 주신 게 그러면 거주집 구하시는 거예요? 대림동 우성 1차고요. 네. 거주는 지금 그 재건축은 물레동께 지금 재건축 들어가 있고요. 네, 네, 네. 거주는 지금 전세로 임대해서 살고 있거든요. 아, 네. 전세 거주하고 계세요? 예, 그래서 지금 전세 살다 보니까 네. 조금 소액 자본이 남아 있어가지고 네. 대림동 우성 1차나 네. 그걸 매수도 되는지 네. 그러지 않으면 그 건너편 신대방동에 600번지하고 601번지 다세주택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매수해도 되는지 어느 쪽이 나은지. 아, 네. 재건축을 할까 재개발을 할까 그게 고민이신 거예요? 그렇죠. 네. 일단 예, 예. 대림우성 먼저 볼게요. 예, 예. 요거 신풍역하고 대림역 사이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맞죠? 대림우성. 요거 그렇죠. 이제 예, 예. 신탁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거. 예, 예. 네. 이쪽 같은 경우는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 예. 영등포 구를 상당히 좋아하기는 해요. 예, 예. 영등포 구를 상당히 좋아하기는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나? 일단 대림동은 실제 이제 가격 가치가 좀 이렇게 많이 오르려고 하면 가격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 좀 찾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즉 손님이 좀 많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뭐 투자가 됐든 뭐 아니면 실거주가 됐든 그런데 일단 대림동은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역량에 대비해서 그 그러니까 외국인들에 대한 거주 비율이 뭐 높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실은 좀 꺼려하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주를 원하시는 건가요? 투자를 원하시는 건가를 먼저 여쭤봤고요. 예. 어찌 됐든 뭐 누가 거주를 하든 뭐 하든 투자에 대한 생각은 해야 되는데 어차피 그런 중국인들이라고 해도 저 신길동에 많이 살다가 뉴타운 되니까 점점 대림으로 밀려왔다가 이제 가리봉으로 내려갔다가 시흥 안산으로 빠지는 것처럼 어찌 됐든 이 지역이 개발을 하게 되면 국내 분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거주 비율이 훨씬 높아지긴 할 텐데 예, 예. 중요한 건 우리 대림우성 같은 경우는 이제 재건축이란 말이에요. 예, 예. 재건축으로 진행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작년 말이에요. 23년 12월인가 요때 이제 정밀 안전진단 통과해 갖고 예, 예. 요거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는데
뭐 조합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뭐 신탁 방식으로 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민하는 그 지금 와중이라서 아직 뭐 출발 스타트 라인에 섰다고 해야지 출발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면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거예요. 그렇죠. 예. 그죠? 재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신속 통합이니 뭐니 뭐 이렇게 우리는 아예 그냥 일반 도정법상의 재건축으로 출발을 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럼 기간이 좀 이제 걸린다는 생각이고 그러면서 이 대림동에 대한 지역적인 좀 특색을 아셔야 되는데 예, 예. 이쪽의 길이 지금 이거 디지털로라고 해서 이쪽 신풍역 쪽에서 예, 예. 이렇게 대림역 쪽으로 오는 길이 있고요. 예, 예. 요 아래쪽으로 보면은 그 대림 성모병원 쪽으로 해서 예, 예. 저쪽 구로 디지털 단지역 쪽으로 빠져나가는 이제 여기 시흥대로가 있어요. 예, 예. 근데 지금의 주거 환경 자체가 예, 예. 그 대림동에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참고를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면 위에 영등포구는 이제 신길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영등포 본동이라든가 이런 쪽들이 다 이제 아파트화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면서 아래쪽으로도 이렇게 보라매역에서 갈라지면서 시흥대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아파트 생활권이에요. 신대방동 자체가. 예, 예. 그러면서 신길동도 여기 최근에 이제 예, 예. 신길동 383호 구역 여기 이제 신통기획으로 되면서 대림동도 요 아래쪽으로 해갖고 여기 디지털로로 하면서 여기 뭐죠 시흥대로 쪽으로 해서 요 레인지 자체가 지금 이제 예, 예. 아파트화하면서 주거 타운으로 형성을 해서 예, 예. 위에서부터 보면 약간 모래시계 형식으로 해서 예, 예. 요렇게 이제 주거 타운이 형성이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저쪽에 신풍역에서 대림역 쪽으로 이어지는 이쪽 라인이 아니고 조금 우측 아래로 내려와서 시흥대로를 기준으로 해갖고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거라는 소리예요. 아, 그래서 그래요? 미래 가치도 시흥대로 쪽으로 좀 붙는 게 예, 좋아요. 예, 예. 그렇다고 보면 신대방 쪽에 있는 어찌됐든 동작구니까 예, 예. 신대방 쪽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 괜찮아 보이기는 합니다. 전체적인 어떤 그런 주거 또 축의 흐름상 보면. 아,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 물레동에 집을 갖고 계신다고 하잖아요. 재개발 이제 재건축이 들어가는 거 아파트. 예, 예. 물레동 자체도 이제 용적률 완화가 아예 그냥 250에서 400%로 그냥 확 늘어나 버렸기 때문에 예, 예. 사업성들도 많이 개선이 되니까 재건축들을 앞으로 많이 할 거거든요. 예, 예. 그럼 굳이 물레동에 갖고 계시고 또 신대방동 이제 사실은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요렇게 요런 쪽에 우리나라 서울을 이제 또 지도를 좀 더 크게 봐서 이렇게 보시면 서울 쪽에 예, 예. 서쪽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서남권에 지금 물레동에 갖고 있는 거야 내 본 재산을. 예, 예. 근데 또 서남권에다가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 예, 예, 예. 요거는 조금 그냥 어차피 물레동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아파트 재건축이 예, 예. 그 투자를 예, 예. 그냥 동쪽으로 해갖고 요즘 많이 인기되는 게 영등포구 여기 신길 뉴타운 그만큼 인기가 많아지는 게 동대문 전농 뉴타운이거든요. 그래요. 전농 답심리 뉴타운. 근데 거기도 지금 가봤거든요. 네네. 가봤는데 네. 지금 그 물건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다 들어가 버리고. 물건은 조금 더 노력해서 찾으시면 있고요. 예, 예. 전화 끊고 다시 주신다고 해도 뭐 저희 1대1 예. 상담 신청하신다고 해도 괜찮은데 예, 물건들은 있습니다. 예. 좋은 물건들 이제 소개받으실 수 있는 시간도 되고 하는데 일단은 예. 뭐 이 시간을 예.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내가 서남권에 영등포 예. 권역이라고 해서 앞으로 천지개벽할 곳은 맞아요. 예. 그거에 그만큼 이 동대문 쪽 동쪽의 동부권에 어떻게 보면은 초입이거든요. 저 위쪽으로 뭐 저기 창동이니 어디 뭐 광운대니 이쪽 그 들어가기 전에 바로 성수동 왕십리 바로 예. 위쪽에 전농 답심리 쪽이 어마무지하게 지금 개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서남권에 균등하게 좀 어떻게 보면 형평성 맞춘 듯이 해서 동부권에도 또 초입에 한강변에 최대한 붙어 있는 곳으로 내 금액이 이 신대방이나 이런 쪽에 가능한 금액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렇게 해서 분산을 투자해 놓으시면 예. 괜찮아 보일 것 같아요.
그래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게 맞고 너무 한쪽으로 쏠리지는 마세요. 재건축 갖고 있는데 또 뭐 신대방동에 뭐 재개발하시는 것보다는 동부권에서 동대문 전동 답심리 뉴타운, 그러니까 뉴타운 자체가 굉장히 좀 좋거든요. 이게 소액 투자를 한번 해보려고. 글쎄요, 소액 투자로. 예. 지금 답심리 쪽에 보시면 제가라도 예. 추천드릴 수 있는 게 예. 그 모아타운 해가지고 사업 설명회까지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연본 동의서 받으려고 하는 곳이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물건은 물론 일반인들이 찾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뭐 이런 시간 통해서 이용하시면 좋은 거니까 예, 일단 예. 끊고 다시 한번 또 상담 한번 디테일한 내용을 한번 받아보세요. 예, 예. 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아마 그쪽 지역이 조금 더 내가 거주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마음이 편해서 알아보신 게 아닐까 싶은데 조금 더 투자 가치 높이기 위해서는 발품도 팔아보자 조언 드렸습니다. 동대문 전농동 쪽으로도 말씀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가 볼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그 지방에 거주 중인 자녀를 위해서요. 네, 한 1억 5천 정도로 네, 수도권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안양 메가트리아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 통합 재건축 추진 중인 만수주공 1에서 6단지 그 임장을 좀 다녀왔거든요. 네. 이 두 곳 중에 하나를 사도 좋은지 아니면 혹시 그 토지가 풀리게 되면 네. 상동 주공 17단지를 매수하는 게 더 나은지 그 네. 전문가님께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분과 함께 재테크를 고민하시는데 지금 현재 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 안양 네네. 만안구에 위치한 이 메가트리아 아파트나 아니면 수원 만수주공 아파트를 매수하느냐, 아니면 조금 인천이에요. 인천 만수주공. 인천에 있는 인천 네. 만수주공 아파트를 보신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좀 풀리게 되면 서울로 들어와서 창동의 주공 17단지를 매수하느냐, 우선 이 예. 크게 두 부류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네네. 하는 게 좋을지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방 거주인데 어디 거주하세요? 저는 대전에 있고요. 대전이요. 네네. 대전은 지방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자녀분이 결혼은 하셨습니까? 혹시 아니면 결혼을 앞두고 아니, 있습니까? 아직 미혼이에요. 미혼이에요. 네네. 미혼인데 직장 근처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목돈 가지고 요즘 소액이라도 좀 있으니까 나중에 내가 거주할 아파트를 미리 한번 사놓는 거예요? 아, 자녀도 지금 지방에 거주 중이라서 지금 네. 실거주가 안 돼요. 그래서 서울은 지금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그럼 투자로 지금 생각을 하시는 거네요? 네네. 온리 투자 목적으로? 예, 예. 투자 목적인데 요즘 서울 재개발이 불장이라는 소리는 안 들어보셨어요? 근데 재개발은 제가 좀 잘 몰랐어요. 자신이 없어서 몰라서? 네, 네. 그래요. 좋습니다. 오늘은 일단 아파트 문의 주셨으니까 예, 예. 아파트 상담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토지 사실은 언제 풀릴지 안 풀릴지 뭐 말은 찌라시는 뭐 내년 초에 풀린다 저쩌고 하는데 예. 일단 풀려야 풀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기다리기는 좀 그렇고 네. 기다린다고 해도 그러니까 서울 창동부터 먼저 보고요. 그다음에 만수주공 보고 그다음에 안양 만안구 아파트 볼게요. 예. 창동 거 그러면 그거는 이제 우리 여기 녹천역입니까? 요 앞에 있는 거잖아요. 네. 창동 주공 뭐 17단지 예, 예. 요거 매수 여부인데 창동 주공 같은 경우는 소액으로 이제 지금 재건축이지만 접근 가능한 이유가 예. 뭐 재건축이면서도 돈이 별로 안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창동이 막 바뀌는 게 아니고 어찌 됐든 여기에 대한 뭐라 그럴까 아파트 재건축으로 지금 믿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창동주공 17단지를 보면은 지금 요거 용적률이 뭐 이제 도봉구 노원구라든가 도원구의 주공 아파트들만이 이제 대규모 재건축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이제 지금 중층 이상의 재건축이다 보니까 용적률을 많이 쓰긴 했어요. 190% 정도대거든요. 네. 지금 찾아먹은 용적률 자체가. 네네. 그러면서 여기는 대지 지분 자체가 그리고 평형대가 자체가 15평에서 17평? 요 정도가 대부분인데 특히나 15평대가 거의 뭐 80% 이상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대지 지분도 엄청 작아. 네, 그래서 맞아요. 이대로 놓으면 사업이 안 돼. 거의 사업성 네. 안 나옵니다. 포기할 거예요, 주민들이. 그런데 이제 사업성 보정 개수라고 해서 네. 공시지가가 낮고, 그러니까 지가가 낮고, 뭐 대지 지분도 낮고, 세대가 많고 이런 곳들을 해서 사업성을 좀 좋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보정 개수제라는 걸 도입을 했단 말이에요, 작년에. 네. 그래서 수치를 환산을 해보면 최대 2까지인데 아마도 창동 주공 17단지는 2까지 들어갈 것 같아요. 지수가 2까지. 네. 그러면 이건 2배로 좀 준다는 소리인데 뭐냐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2배이거든요. 허용 용적률에. 네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3종으로 상향을 해준다고 하면 한 20% 정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거에 2배를 곱해주면 40%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190에서 230%, 그다음에 최대 상한 선까지 하게 되면 한 250%까지는 해줄 수가 있어요. 네. 용적률 자체를.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을 그만큼 많이 뽑을 수 있게 해주는데 여긴 또 여기에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역세권 인센티브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까지 노릴 수 있단 말이에요. 영등포처럼. 네네. 그러면 최대 한 360%까지도 노려볼 수 있어. 그럼 사업성 자체가 확실히 개선되는 건 맞는단 말이에요. 네. 한 1.5배 정도가 용적률이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건데 평형대로 따진다고 보면 우리가 지금 15평대가 거의 대부분이다 보니까 1.5배가 늘어나게 되면, 그러니까 반대로 이렇게 내가 혜택을 많이 받다고 해도 근데 우리 아파트가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한 25평. 이 창동 주공 17단지가 25평대 아파트들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면서 용적률을 190%까지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이해하기가. 그럼 이거 사업성 나올까요?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 그러니까 저는 이거 비추예요, 비추. 아, 네네. 투자를 하려면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잘 몰라도 재개발을 하는 게 맞는데 어찌됐든 오늘 시간에는 아파트 세 군데를 지금 물어봐 주셨으니까 네. 그다음에 만수주공을 보시면은요. 네. 만수주공 같은 경우는 지금 통합 재건축이잖아요. 예. 우리 만수주공이 남동구에 있단 말이에요. 예. 남동구에 있는데 인천 남동구라는 곳이 지금 2017년부터 쭈르륵 해갖고 지금까지 인천 전체가 공급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여기는 다행히 남동구는 2017년부터 공급이 감소해 왔어요, 이렇게. 아,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이 모자라니까 집을 지어야 되는 생각을 했겠죠. 네네.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해가지고 지금 만수주공뿐만이 아니라 남동구 이 아래쪽에 대한 재개발, 여기 3기 신도시, 구월동에 있는 재개발, 그래서 여기에 재개발이 앞으로 줄줄이야, 줄줄이. 그러니까 여기 만수주공도 통합 재건축을 하지만 네.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또 9단지, 10단지, 그러니까 나머지 1단지부터 6단지가 지금 통합이거든요. 예. 근데 나머지 7단지부터 10단지, 11, 여기 나머지도 다 재건축이라고. 그 다음 타수냐 바로 2년 텀을 두고. 예. 그러니까 재미 볼 게 없다고. 그러면서 재건축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잖아요. 예. 그래 놓고 묻어 놓고 한 몇 년 기다려야 돼. 그리고 인천의 시장이 나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 보려면 하세월이라는 소리예요. 아, 예. 재건축에 투자해서 재미 보려면. 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지금 제대로 지어져 있는 내미안에 메가트리아가 제일 좋은 거야. 아, 이렇게 투자해갖고 자녀가 아직 어디 취직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지방에 일단 거주할 건데 네. 아직 뭐 서울에 와서 거주라든가 이런 건 생각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1억 5천인가 2억인가 그 목돈 가지고 잠깐 갭 투자했다가 빼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면 요 잠깐의 재미 볼 수 있는 건 재건축에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특히나 찍은 아파트들은 지금 안 맞아, 우리 시청자님한테. 네. 그럼 메가트리아가 왜 괜찮으냐? 네.
메가트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동안구 이제 만안구예요. 그러니까 네. 투기과열 지구가 지금 동안구까지만 돼 있는 거잖아요. 예. 동안구까지 돼 있다 보니까 우리 만안구는 빠져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풍선 효과가 이제 올라오는 거야, 이제. 예. 좀 이제 올라가더라고요. 이제 예. 서울 오르다가 이제 서울 중심지 오르다가 서울 이제 전체적으로 오르면서 그다음에 예. 경기도 12개 지역 중에 과천이라든가 분당 이런 데 오르다가 이제 평촌 오르다가 이제 우리 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이제 이쪽 만안구들이 오르는 거라고요. 네. 그러니까 재미 보기에 딱 좋은 건 여기에인 거야. 아, 예. 그러면서 평촌 자체가 가격이 저쪽에 서울 근교에 있는 광명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어딥니까? 금정역인가? 또 GTX도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도 도보로 충분히 안양역 내지는 명학역을 이용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시청장님한테 가장 어울리는 투자처인 거야, 이게. 그래야 재미 보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셋 중에서 여기 추천할게요. 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네, 보셨던 세 군데의 투자처 중에서는 가장 먼저 말씀 주셨던 안양 만안구에 있는 아파트를 선택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고민해 보시고 현명한 투자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3번으로 말씀 나누고 있어요. 다음 전화 계속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장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들 집을 사주려고 그러는데요. 네. 양재동 하고 우면동, 오금동 또 빌라를 봤거든요. 네. 어디가 가장 좋은지 여유 자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10억 미만. 그러면 실제 거주까지 함께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네. 네, 아드님의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는 상황인 거고 말씀 주신 대로 양재동, 우면동 그리고 송파 오금동까지 좀 다세대 주택을 봤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주하면서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곳을 찾으신 거죠? 네. 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소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동네가 양재동, 우면동, 오금동이에요. 네. 그러면 서초구 양재동, 우면동, 그다음에 송파구, 오금동이네요. 네. 양재동이 제일 낫겠죠. 그래요? 아니 많이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싸니까 제일 낫겠죠. 그렇게 동으로 이렇게 찍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그냥 동으로 양재동이 제일 비싸니까 평균 아파트 가격이 그러니까 양재동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보실 수 있는 게 양재동에 아파트는 없죠. 예. 예, 빌라. 없어요. 그래서 지금 빌라 보시는 것 같은데 참 빌라 보셨다고 했죠? 네. 빌라면 양재동에는 여기 뭐 1, 2구역 모아타운 돼 있는 데를 보신 거예요? 네. 이쪽에 보신 거예요? 네. 지금 양재 이동. 그러니까 양재 2동에 네, 281번지요. 네, 여기 지금 그 구청에다가 여기 반대해 갖고 집어넣은 건 아세요? 아, 그랬어요? 네, 모아타운 여기 지금 1, 2구역이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떤 개발에 대한 이제 기대심 이런 것 때문에 작년에 물건이 없을 정도였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주민들의 반대 비율 퍼센트율도 있지만 면적에 대한 반대 비율도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면적을 여기에 좀 크게 토지를 굵직굵직하게 갖고 있는 분들이 반대 의견을 제시를 한 거야. 양재 그 서초구에다가.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거 사업 자체를 지금 해제하냐 마느냐 이런 거예요, 지금.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굳이 여기를 하실 필요가 없겠죠. 아니면 사업도 되게 지금 복잡하게 갈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아, 그러면 이 지역을 하나 놓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네. 서울 전체 25개 지금 재개발 구역이 얼마나 많이 지정이 돼 갖고 진행을 하는데 굳이 반대해 갖고 구청에다가 접수해 갖고 지금 반대하려고 하는 해제를 눈앞에 두고 막 지금 한 해 많으냐 하는 데를 그렇게 속 끓이고 있는 데를 들어갈 필요는 없다는 소리고요. 네. 우면동은 요 근처에 있는 우면동인데 우면동은 뭐 말죽거리 공원에 있는 모아타운 여기를 보신 거예요? 네, 거기 대림 아파트 들어가기 밑으로 좌측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말하면 되게 헷갈리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우면동에
네. 재개발 진행 지역으로 또 보신 거예요? 예, 모아타운. 모아타운으로? 그러면 네, 여기 네. 여기 있는 곳인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초구에다가 예. 서초구 양재동이든 우면동이든 여기는 사실은 그러니까 단독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예. 그러면서 월세도 또 잘 나가고 여기에 개발에 대한 호재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토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네. 막 양재 여기 뭐 시민의 숲 쪽으로 뭐 양재 IC 이쪽으로 해갖고 뭐 R&D 센터니 뭐니 막 하면서 우면동에 막 개발한다 이런 것들이 다 저 양재역까지 이어지는 이 라인 자체가 개발에 대한 압력으로 해서 토지 가격들이 막 상승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내가 토지를 많이 갖고 있는 내 입장에서는 이거를 파는 게 바보지. 예. 그렇잖아. 지금 한참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동의율에 대한 그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동의율도 중요하지만 토지 면적에 대한 동의도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 면적이 큰 거 몇 개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하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예 그냥 원천으로. 네. 그러니까 이 아파트를 뭐 이제 아파트로 나중에 만들어질 걸 보시면서 적지 않은 금액을 지금 어느 정도 피를 감수하고서 지금 들어가시려고 하는 건데 네. 여기는 사업이 되게 좀 네. 뭐라 그럴까요? 명쾌하게 좀 이렇게 보이지는 않아요. 제 눈에는. 아. 하다가 되게 힘들어지고 그냥 또 원산복구해서 해지되고 그러면 또 희망회로 돌렸다가 나중에 털고 나오기도 힘들고 이렇게 될 확률이 높아요. 네. 완전 작년 초만 해도 여기 네. 뭐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사람들이 막 엄청 득달같이 투자 세력들이 달라붙던 곳이었거든요. 아, 네. 근데 올해 들어가면서 올해 가을쯤에 근데 여기 올해 들어오면서 바로 올 초쯤에 해서 1사분기 때 그렇게 반대 세력들이 얘기하고 나니까 다시 그냥 흐지부지 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야. 아, 그러니까 쉽지 그래서 않아요. 물건이 그래서 좀 보신 것 많더라고요. 중에서는 예. 오금동이 제일 나아요. 아, 오금동이요? 오금동에 여기 보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빌라 보셨다니까. 송파구에는 빌라가 진행하는 데도 없고 재개발이. 네. 오금동에 여기 적어 보셨죠? 상하 아파트 뒤쪽으로. 길 건너편. 길 건너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네. 여기 가로주택 정비사업구역 본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상담 준비가 잘 안 되신 것 같고 네. 여기 재개발로 보신다고 하면은요. 예. 오금동에는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곳이 여기뿐이 없다고. 지금 진행하는 데가. 아, 예. 예, 지금 시청자님이 딴 데 봤으면 거기는 아닌 거라고. 예. 그래서 여기 오금동에서는 요 자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금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하는 곳이고요. 통합 심의를 지금 하고 있는 곳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금액으로 뭐 형성이 돼 있고 할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제일 안쪽으로 성내천 쪽으로 붙어 있으면서 금액이 좀 금액 대비해서 근데 네. 요즘은 왜 여기는 고민 안 해보셨어요? 이쪽에 삼전동이니 잠실동이니 이런 곳들은 아. 거기는 잘 모르셔가지고 네네. 직장이 양재동이거든요. 아 직장이 양재동이라서 네. 근데 지금의 개발에 대한 막 이슈 그런 거 그러니까 오금동에는 개발지가 별로 없어요. 아파트 재건축이지 네. 재개발로 진행되는 게 아까 제가 찍었던 거기뿐이 없어. 상하 아파트 뒤쪽으로 쭉 들어가가지고 예. 거긴데 거기는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같은 돈 대비 속된 말로 먹을 수 있는 게 작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여기 삼전동 같은데 지금 A, B, C 구역으로 나눠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삼전동은 예. 서울시에서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찍은 곳이야. 찍은 곳. 예.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송파구 삼전동을 탁 찍어버렸어. 서울시 모아타운 시범 사업지로. 예. 예. 그래서 삼전동 같은 데가 이쪽에 삼전동 상단에는 A, B 구역 2개 구역이 진행되고 아래쪽에도 3개 구역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A, B, C로 해서. 예. 제가 추천드리는 건 요 가운데에 있는 B 구역이거든요. 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고 네. 조합원이 되신다고 하면 전 세대가 이쪽에 탄천으로 딱 남양으로 탄천 볼 수 있는 거는 이 지역이 맞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역도 가깝고. 네. 그러니까 이쪽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시고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지금 문의 주신 것처럼 양재동이냐 우면동이냐 오금동이냐 투자도 좋지만
이 중에서는 저는 오금동이 좋을 것 같고 네. 그런데 오금동은 기대 수익보다는 조금 적을 것 같고 왜냐하면 사업 면적 자체가 너무 작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게 삼전동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잘 모르겠다 싶으면 우리 아까 방송 처음에 1대1 상담 제가 막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런 것도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전화가 끊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 넣어서 그런 것도 좀 한번 체크해 보시고 그렇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작은 돈 지금 투자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리고 아드님의 인생을 지금 바꿀 기회인 거니까 네. 예, 좀 이렇게 자세하게 알아보신 것 같지는 않아. 제가 보기엔 동네 좋은 대로 해갖고 재개발 진행되는 대로 해서 일단 그냥 임장을 하도 하라고 막 여기저기서 말하니까 일단 다녀보신 것 같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어떤 틀을 좀 이해를 하시게 되면 아, 우리 아들 집을 여기다 사줘야 되겠구나라는 게 조금 계획이 쓰실 거예요. 네. 그런 것들 한번 뭐 얘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네. 전화 끊어지면 다시 한번 전화 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시 한번 우리 아드님의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지역 선정부터 해보면 좋겠다. 삼전동 이야기까지 전해드렸으니까 고민해보시고 이야기 다시 한번 나눠보고 싶으시다면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3번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서울 아파트의 주택 공급량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급량이 풀려야 아파트값이 좀 안정될 텐데 공급될 땅이 없다라는 이야기들 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공급이 좀 어려운 시대에 그렇다면 내 집 마련은 언제 해야 할지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건지 고민이 참 많으실 겁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하거든요. 소장님 전해주세요. 네, 공급도 되게 지금 시대의 화두인 건 맞는데요. 일단 거래량이 지금 지난주부터 엄청 감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의 거래량이 지금 감소한다고 한다, 뭐 공급은 없다, 여러 가지 들리는 소리거든요. 거래량이 감소하면 집값이 떨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은 지금 사야 할까? 아니면 더 기다려볼까? 이런 고민들을 또 많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선택을 좀 하시기 편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 가볍게 주간 부동산 소식을 보면 일단은 규제는 고강도인데도 뭐 집값 자체가 잡히지가 않아. 서울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정부까지 이제 지금 공급을 총력을 기울인다라는 소리고요. 특히나 서울 같은 경우,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5년 2개월 만에 최고 금액을 지금 찍고 있다. 그런 상황인 거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집값 자체가 상승 거래가 둔화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즉 거래를 할 때 계속해서 집값을 올리면서 거래를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낮춘 가계로 하는, 그러니까 거래로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하락 거래라고 하고 상승하는 것들을 상승 거래라고 하는데 일단 거래하면서 가격을 올려치면서 하는 거래가 둔화되고 있다는 소리인 거고요. 그런데도 서울은 나홀로 강세야. 그러니까 서울은 좀 이제는 치외 법권으로 놔둬야 될 것 같단 말이죠. 그러니까 서울은 이렇게 규제를 해더라도 혼자 강세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서 지금 보시면 그렇게 서울은 아파트 매매가가 44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곳이 내년도도 무조건 우상향이다라고 전망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서 아까 OECD 보고서를 잠깐 인용을 했었는데 어찌됐든 서울에 지금 특히나 한국의 서울 그 서민들 같은 경우는 주거 사다리가 지금 폭파돼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고 그러면서 지금 현 우리 대통령께서도 뭐 정책을 폈던 것들을 OECD에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 이런 내용들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이제 지금 공공적으로 먼저 한번 풀어보자 하면서 29,000호를 공공으로 지금 분양을 해보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에요. 어디에다가 수도권에다가. 그런데 29,000호 중에 아직 나홀로 강세를 띠고 있는 서울은 1,300호뿐이 예정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계획이 1,300호로만 계획이 돼 있다 보니까 사실 계획은 이루어져야 되는 건데 계획이 1,300호라는 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들 거다. 그 상황 말씀드리는 거고요.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렇게 공급이 조금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일단은 전세 시장이 전세값 자체가 원래는 매물이 많아져야 되는데 이렇게 4,500가구가 입주장이 넣는데도 서울 전세값이 계속 상승을 하니까 이게 문제가 돼서 이제 공급에 대한 것들을 정부에서까지 지금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서울시는 기존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좀 정비 사업에 초점을 맞추면서
공급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려고 좀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법적 상한의 1.2배수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좀 다양화하면서 이 정비 사업을 좀 활성화시키면서 어찌됐든 서울은 이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집을 지을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용적률 완화 노력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장위 뉴타운, 그러니까 뉴타운을 기준으로 본다고 해도 장위 같은 경우들 뭐 한 50% 정도가 용적률이 완화가 되는 거고요. 노량진도 1349역으로 해서 뭐 짧게는 10%에서 크게는 50%까지 이렇게 용적률 완화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임대는 4구역 같은 경우는 임대는 조금씩 줄이면서 즉 사업성이 이제 개선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도 지금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 방안을 이제는 권역별로 다니면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용은 뭐냐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일단 도정법 개정안도 발의가 돼 있지만 동의간주 특례가 확대되는 거예요. 즉 지금은 주민 제한할 때 동의서 받아가지고 제한해서 선정되면 다시 또 이제 지정이 되고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다시 또 동의서를 걷는 건데 그냥 한 번 동의서 거두면 그걸로 간주해서 그냥 끝 가자. 다시 동의서 걷지 말고 귀찮으니까 시간 걸리니까 이렇게 해서 속도감 있게 진행을 하려는 거고요.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인가 즉 관에서 하는 일 민간인들을 독려해서 조합 설립 인가까지 정부에서 관에서 지자체에서 뭐라고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합 설립 인가 즉 민간에서 하는 일이 끝나서 관의 일로 넘어오게 된다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은 어마무지하게 빨리 끝내줄게. 즉 도정법 재건축 재개발 엄청 속도 빨리 해줄게 하면서 나라에서 법을 뜯어 고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착준공 조기화 즉 착공한다 준공한다 이런 것들을 지금은 이주 완료하기 전에 그러니까 철거 심의 이런 거 상황이 안 된단 말이지. 이주하고 나서 철거 심의를 하는데 이제 2주 전 완료되기 전부터 철거 심의를 하면서 바로 이주하게 되면 철거 착공이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쪽에 속도감 있게 지금 1, 2, 3번은 속도를 증가시킨다는 소리인 거고요. 네 번째 사업성은 규제도 완화해줘, 용적률 놀려줘, 임대주택을 줄여줘, 본사업비를 보증해줘 이렇게 되면서 사업성을 확보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자. 이제는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고요. 뭐 신통기획으로 지금 빨리 하고 있죠. 현행 5년에서 지금 2년으로 중간 단계를 막 줄인 건데 즉 추진위 구성까지 하나의 그냥 스텝으로 밟으면서 조합 설립인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신통기획으로 진행 시 추진위 구성을 지금 생략을 한다. 그만큼 빨라지는 거. 당연히 모아타운은 훨씬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는 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을 아예 통합해서 지금 뭐 도정법을 개선한다지만 모아타운은 아예 애당초 그렇게 되는 사업이니까 기본 바탕인 도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속도가 빨라진다고 하면 거기에서 파생된 신통이라든가 모아타운은 거기에 더해서 비례해서 더 빨라지는 거니까 서울시가 굉장히 지금 어찌됐든 귀추를 주목하는 것 같고 거기에 국토부도 막 보조 맞춰서 지금 진행을 한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관심을 갖게 되는 게 일단 빌라 거래량이 무지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물론 입지 좋은 곳부터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이렇게 빌라가 계속해서 재개발을 염두에 둔 재개발 대상 빌라들이 쭉 가격을 끌고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는 빌라 가격도 비싸다 보니까 사람들이 서울에다가 집을 내가 내 집 마련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니까 이제는 청약으로 좀 우회하는 전략을 좀 세워보려고 하는 거죠. 기존에 청약에 관심 없고 재개발하다가 이제 재개발비 너무 올라가니까. 그런데 뭐 최근에 이제 거의 청약 통장 무용론까지 등장하는 만점짜리도 떨어지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니까 야 청약 통장 뭐 하는 거냐 이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들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전환을 한다. 그러면서 이제 비규제 지역일 때 청약도 괜찮았거든요. 일단 계약금 10% 이건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죠. 한 달 후에 분양가 10%는 현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 거고 중도금 같은 경우는 6번에 걸쳐서 보통 납부를 하는데 건설사에서 집단 대출을 일으켜갖고 부담 없이 내가 준비 안 돼 있어도 낸단 말이지. 그러면서 심지어 잔금 나머지 있는 30%까지 일단 내가 입주 때가 되면 집값이 오른단 말이죠. 신축에 대해서 귀해지고 서울이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입주 때가 늘어나니까 대출도 점점 더 LTV 70%까지 받았어도 더 늘려서 받을 수 있는 그 룸이 존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잔금 대출까지 용이했었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실거주가 안 하게 된다. 그러면 전세 보증금으로 이제 이 잔금과 중도금을 메꿀 수가 있었는데 이것도 규제 지역으로 바뀌면서 계약금 10%는 마찬가지로 현금을 납부해야 되는 건데 중도금에 대한 대출 규제가 떡하니 들어가게 되니까 일단 15억 초과하면서 25억 원 이하는 4억 원까지뿐이 되지를 않고요. 잔금은 지금 갭 투자 뭐 전세 활용은 지금 안 되는 거니까 실거주 의무가 계속 들어간다고 하니까 무슨 소리냐. 서울 중위권 지금 웬만한 곳에 있는 국평으로 해갖고 신축으로 해서 분양가들 일반 분양가들 보게 되면 보통 15억, 16억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면 16억이라고 해도 4억분이 안 되니까 12억은 내 현금을 들고 있어야 되는 소리죠. 그러면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청약에 대한 장점이 다 사라져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니까 이제는 청약 거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시대도 예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고 보면 이제 입지의 중요성이 그만큼 그러면 어디에다가 해야 될 것 같으냐고 하는데 입지는 뭐 일자리라든가 교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삶의 질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입지를 결정해 주고 있는 건데 이거를 결정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가격이죠. 가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 갖고 이제 입지를 평가하는데 그냥 예를 들어 드릴게요. 목동의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라는 게 목동 양천구의 신정 뉴타운이야. 신정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가 되고요. 3,000세대가 넘어가는 레미안 에스티움은 신길 뉴타운에 있는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 아파트들이 보시면 5년 전에는 같은 12억이었어요. 12억 똑같이. 근데 5년이 지나고 나니까 신길동의 신길 뉴타운의 에스티움은 19억. 아이파크 위브는 그대로야 가격이. 그러면 이게 입지의 서열인 거예요. 시작은 똑같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파트도 오히려 센트럴 아이파크 위브가 더 새 아파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입지적인 서열에 밀리게 되니까 레미안 에스티움이 얘 7억 오를 때 쟤는 제자리. 이런 것들을 좀 염두를 해 두시고 뭐 갭 투자로 보면은 수익률은 더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입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입지는 제가 이 지도를 계속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계속 펼칠 거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서울은 3도심과 7개의 광역 중심 거기에 12개의 지역 중심이 이렇게 빈 자리를 메꿔주면서 이렇게 가격을 메꿔져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중심지 위주로 내가 보면 돼. 그냥 얼뚜당토한 딴 데 보지 마시고 그러면서 점점 한강 벨트 라인 안쪽으로 들어오셔도 좋은 거고요. 이런 것들을 좀 놓치지 마시고 특히나 앞으로는 한강 벨트라는 요 중요성은 더 강조가 될 거지만 지금 서울의 거래량이 상승 거래량이 줄어드는 반면에도 이제 계속해서 서울은 열애라고 하면서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갔던 곳이 어디가 그걸 끌고 나갔냐면 영등포하고 마포하고 동작이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마용성 광까지 됐고 이 아래쪽에는 뭐 영등포 동작 그다음에 뭐 강남 3구로 됐었는데 이제는 여기는 그냥 영마동으로 되는 거고 영마동이 되는 거고 오른쪽으로 하면은 이제 용성광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마동, 용성광으로 해서 이 중심지가 영등포, 마포, 동작, 그다음에 용산, 성동, 광진, 거기에 강남 3구 이 정도 거기에서 살 붙어주는 게 동대문구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 지역을 좀 잘 보면서 투자를 하더라도 이쪽 지역 위주로 하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하면서 오늘 또 준비된 시간은 이렇게 좀 마무리하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은 널찍하게 그 지역이 어디인지까지 일러주셨는데요. 이런 지역적인 부분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그럼 결국 내가 어디에 내 자금에 맞게 투자할 수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대1 대면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 참여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실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소장님. 네,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지금 1대1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좀 아까 상담하셨던 분들 중에서도요. 필요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많이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디테일하게 찍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대면 상담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